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예, 좋아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할 차례죠? 54페이지. 54페이지. 자, 준비되셨어요? 54페이지. 네, 54페이지입니다. 네, 어디 한지도 몰라. 그렇죠. 54페이지. 예? 예, 알아요. 처음 오셨네. 그쵸. 예. 54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이 파트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공부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 그쵸. 공부할 때는 되게 쉬운데 문제 나오면 까다로운 단원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폈어요? 네, 자, 공인중개사 제도 정리 들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설 파트는 볼 필요 없고 오른쪽 2절 보면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나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누가 되겠냐 이거죠. 시험 시행 기관장. 원칙은 누가 됩니까요?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외적으로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자,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지금까지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원칙을 국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예적으로 국장. 그래서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받은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 수탁기관이라 그래요. 자, 수탁기관은 어디냐? 공인중개사 협회가 직접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가능합니다.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위탁한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네, 알려야 됩니다. 위탁받은 기관이랄지 위탁 업무 내용 이런 걸 알려야 돼. 그러면 어디다 고시를 하냐? 관보에다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위탁을 했으면 이분들이 고시를 하게 됐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55페이지 맨 밑에 원칙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 몇 줄. 양가로 2번. 예. 누구라 했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몇 줄 보세요.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뒷배에 넘기세요. 양가로 3번. 자, 시험 시행 업무 위탁이 나와 있어요.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주어 동그라미 쓰세요.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위탁을 한다 그랬습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자, 여기 파트에서는 이 시험 시행 기관장의 권한인지 시도지사 권한인지 국장 권한인지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건 포괄 개념이요. 시험 시행 기관장 포괄 개념이라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죠? 그럼 위탁을 했으면 마지막 제줄 간보에 고시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다 밑줄 간보에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란 대로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공부하세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고 수탁기관이 누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큰 2번에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했어요. 무슨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건너뛸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나중에 할 거예요. 3, 4월 달에. 이해됐어요? 예, 뒤에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까지 하면. 그래서 진도가 못 나가니까 일단은 이런 것을 놔놓고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자, 58페이지.
여러분들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지금 있는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별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죠, 지금? 예,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고. 자, 연령 제한 있습니까? 없어. 미성년자다 볼 수도 있고, 국적 제한 없습니다.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력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연령이랄지 국적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여기 미성년자 없죠?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알아야 되냐면 이 결격 사유. 이제 결격 사유는 이따 배울 건데 오늘 진도 나갈라 모르겠네. 이 결격 사유 기간 중에서 시험 볼 수 있느냐,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시험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결격 사유라는 것은 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결격 사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럼 이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되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산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근데 결격 사유 중에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죠? 네, 그게 한계다, 한계. 그죠? 알겠어요? 시험을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거의 결격 사유거든요. 왜 시험 못 봐? 저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자격 취소 3년도 결격 사유거든요. 저건 시험 볼 수가 없어. 몇 년간?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도 볼 수가 없다.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도 볼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나머지 결격 사유, 뭐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할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할지, 뭐 이런 분들은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일.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이분들은 결격은 아니에요.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못 보는데 몇 년간? 5년간 제한이 됩니다. 응시가 제한이 된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 시험 못 봐? 5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부정행위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 왜?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언제까지 통보해 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지체 없이가 10군데가 나와. 그래서 오늘 지체 없이를 3개를 배울 거예요. 3개. 그렇죠? 오늘 지체 없이 3개 배워.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제 지체 없이도 기간인데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을 깡그리 공부하셔야 돼.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서 지체 없이 그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밑줄 그을게요. 58페이지 응시 자격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경력, 지역 제한하지 않는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미성년자든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등 그렇죠? 그 밑에다가 그것이 바로 밑줄 긋고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격사유고 이 기간 동안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애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럼 애국인도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첫째 줄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그다음에 부정행위자 마지막 제출 몇 년? 5년. 그리고 오른쪽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시험 시행기관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를 하라.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통보를 하라. 그 지체 없이 통보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험 방법 나와 있죠. 시험 시행. 매년 매대 이상. 1회 이상에도 동그라미. 1회 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면 1회 이상이란 말은 2번 볼 수도
있다.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했다 신경 써야 돼요. 또 단서가 있죠. 시험 시행기관자는 부득이한 사정, 시험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한다 그랬어요? 의결 동안에 쳐서 일단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을 보면 1년에 2번 볼 수도 있고 반대로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 들어갑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아니 1차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출제됐냐? 선택형이냐? 주관식 단답형이냐? 논문형이냐? 뭐 이런 거에서. 선택형으로 다 알고 왔죠? 그래 선택형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근데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 그럼 2차는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2차는. 2차는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이요? 2차.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준비.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요. 여기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속아서 왔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쭉 논할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꾸 못 쓴다래. 자, 하여튼 2차는 논문형이에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야? 1차하고 2차를 뭐 하되? 구분하되 그랬어요. 구분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시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1차는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2차 나머지 과목 같은 날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2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은 똑같고 2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선택형. 그래서 1, 2차가 다 선택형으로 나온 거야. 주관식 단답형을 할 수 있다니까 안 낸 것뿐이고. 이해되셨어요? 왜? 지금 현재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논문형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주 좋아라네. 그렇죠? 아주 좋아라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이게. 언젠가는 2차는 뭐 하려고? 논문형을 하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응시형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논문형으로 출제한다 가정을 해봐. 채점 한 대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거야. 그렇죠? 그러겠잖아요. 뭐 15만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자격시험이 다 논문형이잖아요. 다른 자격시험들.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대부분 다 2차 논문형이죠. 근데 중개사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서가 폐지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예요. 내년에 딱 폐지되고 보면 논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하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죠. 아주 말 잘 듣네. 자, 밑줄 긋을게요. 양가리 2번에 시험 방법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먼저 밑줄 그으세요. 묶어서.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2번이 바로 단서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위에 2번. 두 번째 줄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방법은 선택형. 출제는 원칙을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 2차가 공이 다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1차 공이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아둘 것이 시험 후 일부 면제가 나와 있어요. 양가로 3번 첫째 줄.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언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란 뜻은 뭐예요? 다음 연도요, 다음 번이요? 다음 번. 그죠? 다음 번. 왜?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될 수도 있죠. 그럼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다음 연도하고 다음번이 같은 개념이 되겠죠. 매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1차 시험 면제 받은 사람 있어요? 1차 시험 합격자 외에? 뭐 부동산 관련 학과 나사렛대에서 뭐 석사 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거. 1차 면제 해줘 안 해줘? 부동산 학과인데도. 그럼 박사 학위는? 박사인데? 부동산 박사인데? 안 해줘. 그럼 오로지 어떤 사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면제 받습니다.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시험 과목들이 나와 있죠. 그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왜? 일주일만 학원 나오면 간혹 가다 책을 잘못 가져와서 그러지 중개사 법령 시간에 공시 법령 가져온다 할지 뭐 이런 일은 있어도 뭐 과목은 다 할 거예요. 과목이 시험 나오진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5번 출제위원 나옵니다. 자, 출제위원의 임명 위촉은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주어 서술로 마음에 적으세요. 누가 임명 위촉한다? 시험 시행 기관 장.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괄 개념이라 했죠. 원칙은 시도이사 예조로 국장. 그래서 여기서는 권한을 잘 알아야 돼.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인지 시도이사 단독 권한인지 국장 단독 권한인지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파트가 그래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인지 시도이사 단독 권한인지 국장 단독 권한인지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출제위원 시험 시행 업무 종사자 나와 있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출제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첫째 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위원이 있어. 뭘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15회 때처럼 문제를 어렵게 나왔고 전국적으로 800몇 명 합격시킨다 할지 이렇게 15회 때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800몇 명밖에 합격이 안 됐어. 지금은 보통 10,000명에서 15,000을 합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였잖아요. 중개사 시험 때문에 데모한 거 봤어? 그때는 그 데모했어요. 부산에서 차대절하고 올랐다니까. 그래갖고 데모하고 9시 뉴스에 이슈화 돼가지고 그래서 추가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 통보를 해줘.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당해 출제위원 소속가 있는 기관장에게도 뭐 해줘? 통보를 해줘.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5년. 자, 동그라미 2번 맞으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 아니 되게 돼 있어요. 뭘 떨어뜨린 출제위원? 신뢰도. 그죠? 그러면 15회 때 그런 출제위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출제위원 5년 지났으니까 다시 투입이 되면 여러분들은 힘들겠죠? 내가 여러분들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잘 출제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출제위원 몇 년간 출제위원회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5년. 이제 그거 가볍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시험 실시에서 시험 시행 공고가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주어 동그라미. 자, 시험 시행 기관 장이 공고를 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 후단 매년 2월 언제까지? 28일 거기 매주고서요. 이걸 예정 시험입니다. 예정 시험. 예정 시험은 매년 2월 28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소도 공부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쪽은 어느 학교에서 시험 본다 이 장소 같은 거 그건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공부가 돼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후단.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잠깐 그 시점도 알아야 돼. 90일만 외운 게 아니라 시점도 외워야 돼. 그래서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2월 28일. 진짜 시험 일시는 90일 전.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그죠? 그러면 미리 공부가 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하고 장소가 어딘 것도 알아보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갈 2번 응시원서 나옵니다. 응시원서.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려면 응시원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응시원서만 제출해야 돼요? 응시수수료도 납부해야 돼? 그래, 그거 공부해야 돼. 응시수수료 공부를 해야 돼.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응시수수료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응시수수료. 시험 응시수수료. 자,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면 돼요. 단체 뭐가 정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뭐가 정하는 거?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아, 여기서는 시도 조례를 따르겠어요? 시군구 조례를 따르겠어요? 시도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왜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되냐?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 조례를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된다. 됐어요? 근데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누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거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처럼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는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입니다.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 시험?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요.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작년에 응시수수료 얼마 납부했어요? 1, 2차 다 보신 분들. 28,000원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보신 분 있잖아요. 보신 분 있는데 절대 대답 안 해 또. 내가 재수했다 티 날까봐. 아, 그렇죠. 그것은 나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응시원 수수료 얼마나 납부했는데. 그렇죠? 28,000원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응시수로 자 종합 정리할게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시도조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렇죠? 이렇게 위탁이 됐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 밑줄 그어보세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시고 시도조례라고 적으시면 돼요. 시도조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 동그라미.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럼 응시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 응시 시험 못 보게 될 수도 있죠. 무슨 사유가 됐든. 그러면 응시수로 반환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예. 그 두 번째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 준다. 동그라미 2번, 3번 두 번째 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과거 5,000원이었을 때는 반환 안 해줬어요. 옛날에는 5,000원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좀 비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반환 기준이 있겠죠?
반환 기준. 가볍게 들어봐. 그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돼요. 기억. 수수료를 과오납했을 때는 얼마를 반환해 준다? 아니, 전부가 아니에요. 과오납한 부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28,000원인데 3만 원 납부했다면 2,000원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수수료를 과오납했으면 과오납한 부분의 전부. 그죠? 또 시험 시행 기관은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죠. 뭐 시험지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못 본다 할지. 그러면 응시수료 전부. 그죠? 접수 기간 내 올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거 취소를 했어. 그때도 뭐 전부. 전부. 그리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를 했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자 이때부터 마감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취소했다 그랬어요? 7일 이내. 그러면 몇 퍼센트? 60% 돌려주고 또 이때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하면 50%. 자,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됐어요? 그 다음에 저 때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그러면 시험 당일날 자 머리가 아파서 시험을 못 보러 갔어요. 돌려줘? 그럼 배가 아파서 못 보러 가면 그것도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줘? 며칠 전까지? 최소한 10일 전까지. 최소 며칠 전까지? 최소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환 기준이 나와 있어.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수수료를 과오납했으면 과오납한 부분은 전부. 시험 시행 기간은 기책 사유로 못 보면 전부. 접수 기간 내 취소해도 전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 60. 10일 전까지 하면 50. 그래. 가볍게 한번 읽어 두시면 돼. 그죠?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언제까지? 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꾸 잊어먹은데. 그렇죠? 어차피 내일은 다른 과목 나갈 것이고. 그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진도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게 돼 있어.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 DP에 넘기세요. 양가로서 한번 시험 합격자 결정 나와 있죠? 62페이지. 합격자 결정은 뭐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자, 1차는 평균 몇 점이면 학점이에요? 합격이에요? 과락 사입점 없이. 2차도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 양가로서 한번 쭉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서 4번 합격자 공고. 여기서 알아둘 것이 누가 공고하느냐 이거 알아야 돼. 누가 공고합니까? 시험 시행기관장. 그 중간에 시험 시행기관장만 동그라미. 합격자 공고권자는 국장이 아니고 시험 시행기관장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국장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 시행기관장이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그러면 합격이 되면 합격자 공고는 이분들이 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데 근데 자격증은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격증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와. 몇 개월 이내? 1개월. 그럼 올해 10월 29일 날 시험 보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공고가 나와요. 11월 29일 날 합격자가 되고 공고가 되고. 그럼 그때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럼 12월 달에 자격증을 받아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 아,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주느냐 이게 또 키포인트죠. 누가 줍니까? 시도지사가 줍니다. 아주 중요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든 자격증은 오로지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인지 시도지사 단독 권한인지 국장 단독 권한인지 구별해서 공부하라고.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누구? 시도지사.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두 번째 후단.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이 나온다 그랬어요? 1개월.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 동그라미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여기까지 체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자격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러면 자격증은 왜 재교부 받아요? 그렇죠. 분실할 수도 있고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어디서 재발급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서 받겠어요? 시도의사는 맞는데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세 번째 좀 해주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그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 그럼 맞아요? 틀려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천안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자격증 줘? 자, 천안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지구를 떠나라고 말하는. 요즘 옛날 화성에서 뭐 살 사람도 뭐 좀 한다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는데 그쪽으로 보내볼 수도 있어. 그렇죠. 그죠? 그죠? 충남도지사,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하죠. 광역시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충남도지사가 줘. 충남도청에서 받아오는데 사무소를 서울에다 내고 영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자격증을 분실했어.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가야 돼요? 충남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도지사. 그게 교부한 시도지사야. 교부한 시도지사. 그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험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면 틀려버려요. 교부한 시도지사. 이해됐죠? 예, 그거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DPA 넘어갑니다. DPA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64페이지를 보면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가 나와 있어요. 또 양수 대여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처음이니까 조문 좀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죠? 자기 자격증을 양도 대여 동그라미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법 조문이요. 그러니까 양도 대여 금지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조문 좀 익혀서요. 성명하고 양도 대여 이걸 머릿속에 넣으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빌려주다가 걸렸어. 그럼 어떤 제재가 들어가? 1년 1천도 되지만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자격이 취소되고 그랬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옆에서 자격증 빌려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라.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빌려주면 돼? 200만 원 준다라면. 네, 생각해 볼 거예요? 안 해. 아주 좋았어요. 빌려주면 안 돼. 자격이 뭐가 돼버려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중개업소 자격 취소되고 무서워하지. 왜? 자격 취소되면 아까 시험도 몇 년 못 본다 그랬어요. 자, 지구를 또 한 번 떠나라 말이야. 3년. 자, 20분도 안 등기났어. 자, 자격 취소되면 몇 년 시험 못 봐? 3년. 부정행위자가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자 5년.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연습시킬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또 연습시킬 겁니다. 그렇죠? 예, 강의 열심히 들으면 돼요. 금세 잊어먹으면 어떡하죠? 양가리 2번. 자격증 양수대여 금지. 그러면 자격증 양수대여 받은 행위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왜 자격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빌린 사람은 없으니까 징역 벌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빌려준 사람도 걸리고 빌린 사람도 걸려 들어가. 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란 말이 나오죠. 사칭. 자, 첫째 줄 아닌 자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누가 되겠어요? 아이, 자격증 없는 사람 누구나 다 보조원도 될 것이고 일반인도 될 것이고 다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명칭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명함이랄지 전달지 이런 거 다 쓰면 안 돼. 그럼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파고 돌렸어.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러면 걸려 안 걸려? 몇 년 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여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64페이지까지 해서 65페이지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파트 끝났죠? 이 파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격증 파트에서는, 자격제도 파트에서는.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권한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체크해 준 거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71페이지 3장. 오늘 주 배울 내용이 3장 파트인데 자, 개설 등록하고 무슨 사유가 나와 있어요? 결격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를 배우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71페이지는 뭐 등록 의의랄지 법적 성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래서 2절부터 들어가는데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라고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등록하라고 할 것인데 내년에 등록하라고 할 것이죠? 네. 왜 대답을 안 해? 자, 당연히 합격하면 등록 안 할 거예요? 중개 문제 안 할 거예요? 예? 아, 겸손해서 자신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올해 합격하면 이제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단원이 이 파트다. 그래서 절차 그러면 흐름 잘 알아야 돼. 흐름. 자,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등록 기준 구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등록 관청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해요. 관청에서 서류 검토합니다. 서류 검토라고. 이상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등록 처분 및 뭐래? 통지를 하도록 됐어요.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합니까? 보험을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이걸 무슨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 자, 보증이 설정이 되면은 등록증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갑니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러면 이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근데 뭐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은 이거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흐름. 머릿속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알게 돼요. 억지로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내가 계속 뭐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읊어줘도 당연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가 이 흐름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알지 못하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제 책 순서대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좋아요. 그럼 여러분 교재 73페이지가 뭐냐? 1번 제목이 뭐예요? 등록 신청자. 등록 신청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신청자는 누가 되겠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법인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이 애국인은 등록이 가능할까? 애국인 등록이 안 돼? 자격증 있는 애국인. 돼. 애국 법인은. 돼. 그러니까 애국인도 아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애국 법인도 자격증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등록할 수 있다고. 여기서 자격증 취득하면. 됐어요? 혹시 애국인 계세요? 이게? 애국인.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등록이 가능해. 됐죠? 그럼 이제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이 되느냐? 예. 이중 소속이 돼서. 이따 이중 소속을 배울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그분들은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하느냐?
이중 소속이 돼. 봐보세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장이죠. B가 소속공인중개사예요. A 밑에 취업을 했다가 자기가 등록하면 개공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직원이고 여기는 사장이고 이걸 이중 소속이라네. 우리 법에서 이거 못하게 막아놨어. 그러니까 서공 신분으로 등록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서공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 되겠죠. 그만두면 서공입니까?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등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서공이 등록한다면 틀려버려요. 이제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만두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이미 그만두면 서공이 아니지. 그렇죠? 이제 시험 지문에 서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서 할 수 있다. 그럼 틀려. 그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되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변호사들도 중개업 하기 위해서 소송 걸었어. 근데 졌어.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등록이 가능해. 법무사도 그래. 그죠? 여기 혹시 변호사 계세요?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셨어요. 변호사도 이 중개사 공부해야 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법무사들은 간혹 가다 많이 가르쳐 봤어요. 법무사들은 현직 법무사도 작년에 왔었어요. 다른 학원에. 주간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야간반으로 수업 들어왔어요. 그분들. 근데 민법하고 등기법은 그분들이 잘해. 근데 다른 과목은 잘 못하니까 강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하고 저 중개업 같이 하신 분도 있었고, 다른 학원은 합격자 모이면은 같이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법무사 같이 하면서 영업하신 분 있어요. 합격자 모임 온 이유는 영업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합격자 영업하면 어차피 다 법무사 끼고 하잖아요. 등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무사도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73페이지 등록 신청자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반대해서 가면 공인중개사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애국인 동그라미. 그죠? 또 애국법인 동그라미. 이분도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갈 2번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 그 말은 등록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 동그라미 1번 소공 동그라미. 방금 이야기했지만 소속공인중개사 신분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변호사 동그라미. 변호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정도. 얘가 이해되셨어요? 네. 자, 끝.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냐? 이거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지금 등록 기준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등록이 되느냐 이거죠.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충족해야 돼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요. 실무교육. 그러면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거든요.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가 될까? 이거 알아야 돼. 실시권자. 누구? 실무교육 실시권자 누굴까? 자, 우리가 11월, 12월 달에도 저 뒤에 교육파트에서 한번 배웠어. 기억이 없을 뿐이지. 네, 잘 모르겠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실시권자는 시도 이사입니다. 실시권자는 누구?
근데 실질적으로 이 CTC가 실무교육 해 안 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나 대학 같은 학교나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 가면 실무교육 언제 한다는 거 다 팝업창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대학 같은 데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탁받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대략 몇 시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몇 시간? 40 몇 시간씩 받아? 좋아. 좋아. 그렇게 열심히 받아봐. 40시간까지는 안 가고, 그래, 28에서 32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그래서 한 3, 4일은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여기가 등록 신청일이다 그러면 1년 이내. 1년 이내,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죠? 근데 현재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신 분들 있죠? 중개업 하다가 폐업하신 분들. 그럼 다시 등록할 때는 또 실무교육 받아야 되냐? 이 문제 제기되죠?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안 받고. 왜? 감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럼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이따 구비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 그래 받았는지 알지. 그렇죠? 수료증 4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충족이 돼야지 등록이 되겠어요?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중개 사무소를 갖추지 않고 등록을 하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나는 우리 집에서 중개할 것이다. 안 해줘? 사무소. 그러면 사무소에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게 또 키포인트죠.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대장에. 근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이제 막 진 건물 있잖아요. 준공검사 딱 떨어졌어.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됐어. 근데 저 장소가 중개업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어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사무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는 여기는 안 돼.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뭐 사무소 이런 건 안 되고 가설 건축물은 제외되고. 그렇죠? 그럼 면적 제한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평도 돼? 한 평에다 사무소 내릴 수 있어요? 100평도 돼? 관계없어.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에만 사무소 내야 돼요? 아니죠. 본인 소유 건물도 되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뭐 자기 건물에 사무소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지 않죠? 대부분 뭐 임대나 사용대 해갖고. 사용대차라는 것은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내면 된다. 하여튼 사무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이 또 뭐가 충족이 돼야 돼? 등록해 주겠어요? 마지막 요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파산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 기간 이런 거 아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 기간 중에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등록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등록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결격사유 다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무소는 내면 되고 교육은 한 3, 4일 받으면 되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네 이거. 이것도 1년 공부하면 돼. 그렇죠? 열심히. 내가 이야기했죠?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고. 성실하면 돼. 수업 안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예습 복습하고. 이제 독서실도 잘 갖춰졌는데 이제 독서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 지금? 예, 그렇죠. 하시는 분은 대답하는데 안 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예, 차근차근 해야 돼. 뭐 빡세게 안 해더라도 복습은 하고 가야지. 그날 배운 거.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이제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또 1, 2월 그냥 넘기면 금방 3월 돼버리니까.
조금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75페이지 1번 제목이 뭐예요? 그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일단 제목 밑줄 그어서 실무 교육 받았을 거. 그래서 두 줄 밑줄 그었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그리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어서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감이 살아있으니까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소공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공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사장 되려고 등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거 똑같은 거고. 자, 뒷배 넘기세요. 그 정도 밑적으시고.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 자,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으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단 말. 그러죠? 근데 그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떨어진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사무소를 열 수가 있다. 근데 거기 가설 건축물 동그라미. 가설 건축물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할 점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족하므로,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될 건물 필요가 없다. 줄이면 미등기 건물도 된다는 소리야. 어디만 기재가 돼 있으면? 건축물 대장.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등기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도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된다 이 말이죠.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서 신청 이전에 소유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해도 된다는 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면적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크든 적든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무소를 자신의 중개업에만 전용 동그라미.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제한도 없다 그 말은.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이 아닌 다른 업종과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죠? 예, 다른 업종, 이게 겸업을 할 수 있는 업종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 꼭 중개업이 아닌 다른 업종도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사무소를 갖춰야 되고, 사무소를 갖춰야 돼 있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없어야 될 거? 밑줄 그었어요? 결격 사유 아까 뭐 파선자랄지 수영자랄지. 결격 사유는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있으면 등록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 갖출 등록 기준은 큰 거 없어요.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이거 두 가지 필요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는 다 없을 것 같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어요. 정확하게 60분 지났어. 빨리 가버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칠판을